네, 안녕하세요. 출란교실입니다. 제가 마간부 K 취재 결과를 업로드한 이후에 한 달 동안 일본 오사카를 다녀왔습니다. 개인적인 일로 갔고요. 그래서 이 동영상을 업로드 시키지 못하는 어떤 그런 걱정이 좀 생겨서 오사카에서도 원예시장을 한번 다녀오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졌었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업로드를 시켜드렸는데, 제가 그 영상을 업로드 시킨 이후에 한국하고 마간부 K라든가 하이퍼넥스 그 원액이라든가 이런 거 쭉 가격을 한번 한국에 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진짜 댓글에도 많이 달아주셨던데, 그 한국보다 한 2배 정도가, 그러니까 2분의 1 정도가 싸네요. 한국이 한 2배 정도 비싸네요, 보니까. 그래서 뭐 일부러 그러실 필요는 없겠지만, 일본에 한번 여행을 가시면 찾아보지 않으셔서 그렇지 근처에 찾아보면은 굳이 저처럼 이렇게 멀리 안 가더라도 원예 용품을 파는 시장들이 시장에 이렇게 있어요. 조그만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신경을 안 쓰셔서 그런데 이렇게 주변에다 물어보면은 원예 용품 이렇게 파는 데가 동네에 조그만하게 있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 가서 필요한 비료나 농약 같은 거 하나씩 이렇게 쇼핑해서 사갖고 오면 뭐 빈손으로 오는 것보다는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일본에 가실 기회가 있으면, 한국보다 싸다고 하니까, 또 한국 오면은 어차피 필요해서 사야 되는 거니까 일본에서 사갖고 오시는 것이 어떨까 싶네요. 가격이 하여튼 한국보다 많이 싸더라고요. 영상, 오사카 원예 시장의 영상에서도 잠시 다뤘었고, 제가 마지막에 올린 것도 이제 마간부 K였습니다. 마간부 K. 근데 마간부 K의 취재 결과는 2가지로 업로드 했어요. 하나는 회원 전용 동영상이고요. 하나는 일반 동영상이죠. 여러분들은 아마 일반 동영상을 보셨을 것 같고, 회원분들은 이제 회원 전용 동영상을 보시라고 해서 제가 따로 업로드를 해드렸는데, 이거를 회원분들이 자꾸 보시고 이거 아직 안 보셨더라고요. 회원 숫자보다도 조회수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안 보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또 일반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또 여기 뭐 대단한 내용이 있는 줄 알고 또 이렇게 뭐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오늘 그 얘기를 잠깐 좀 하고, 그리고 이제 봄이 되니까 병을 제일 걱정해야 되는 시기가 다가와서 병 얘기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간부 K는 이제 이제 더 이상 이제 언급을 할 필요성이 없을 만큼 충분한 취재를 제가 했고요. 오사카 원예시장에 갔을 때도 마간부 K 앞에 하이퍼넥스에서 그 동영상 만든 거를 그 쇼케이스 앞에 이렇게 설치를 해놨는데, 거기에서도 뿌리에 닿아서 뿌리에 녹여 먹는 거라고 돼 있고요. 녹여 먹는 거라고 돼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사진을 한번 올려놓고 얘기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그 인터넷에서 마간부 K를 구매하려고 마간부 K를 열면, 마간부 K를 팔 때 제가 이제 썸네일에도 올려놨지 않습니까? 이 딱지가 붙어 있는데 여기 보면 주의사항이 써 있어요. 물이나 비 때문에 녹지 않아요. 물에 녹지 않는다고 써놓고 판매를 하고 있는 거죠. 뿌리에 반응해요. 이렇게 써 있고, 또 일본에서 오사카에서 동영상, 하이퍼넥스에서 만든 동영상에도 뿌리에 반응하니까 뿌리에 뿌려라라고 하고 있고, 제가 그 일반 동영상에는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회원 동영상에는 마간부 K 하이퍼넥스사의 코리아 한국 지사장님하고 통화한 육성 녹음 파일을 공개했죠. 일반인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못 들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녹취 내용을 한번 전달을 할까 합니다. 그 녹취 내용은 제가 정확한 워딩을 한번 전달해 볼게요. 분위에 올려놓으란 말을 하고 판 적은 없다. 하이퍼넥스사에서. 근데 한국의 에란인들이 구전을 통해서 분위에 올려놓으면 좋대. 뿌리에 뭐 닿으니까 부작용이 있어 등등의 구전을 통해서 하나의 관습처럼 그렇게 하는 것으로 자기는 알고 있다. 그러나 구용성 인산으로 인해서 물에 녹지 않고
뿌리가 산을 발현해서 녹여 먹는 것은 사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근데도 아직까지 제가 오늘 일본에 갔다 와서 동영상을 보니까 그 난을 잘 아신다는 분이 마감부케이는 분에다 올려놓는 것이 효과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니 이 관념이 얼마나 이 고정관념으로 박혀 있으면 이것을 바꾸기가 굉장히 어려운가 하는 것을 실감할 수 있죠. 예. 어떤 분이 뿌리에 넣어봤더니 분인 속에 넣어봤더니 부작용이 있어 라는 말 한마디가 그 행동을 머뭇머뭇거리게 만드는 거예요. 분에 투여하는 것을 꺼려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이 잘못된 어떤 그 팩트도 이 에란인들 사이에서는 이 구조론으로 전해져 오면 그게 하나의 관념이 되고 그게 고정이 되고 그렇게 되면은 쉽게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 특히 이 에란인들은 말이죠. 고가의 난초를 취급하다 보니까 이 뭐 약을 쓰거나 비료를 주거나 어떤 재배 방법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합니다. 한동안 마스나가가 유행처럼 번졌다가요. 마스나가가 독한 거래. 그런 거 주면 안 되는데 너무 독해. 마스나가는 뭐 이 한마디가 그냥 삽시간에 번져가지고 지금 마스나가 이게 올려놓는 사람들 거의 없더라고요. 액비로 조금 정량을 타서 주기도 하고. 이 고용비료는 사실 안전한 건데 고용비료는 사실 안전한 건데 그러한 말 한마디가 얼마나 그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냐고요. 그러니까 하이포넥스사에서도 말을 자꾸 꺼려 하는 거예요. 왜냐면 그 에란인들의 고정관념을 괜히 건드려봐야 뭐 좋을 게 없으니까 판매하는데 자기네들은 그냥 물건만 팔면 되니까 그런 인상을 많이 받았고 아직 회원분들이 아직 안 보셨으니까 좀 보시라고 좀 권하고 싶네요. 그래서 마감프케이는 그 정도면은 일본 가서도 제가 동영상을 찍었고 하이포넥스사 한국 지사장님도 인정했고 또 과학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구형성 인산은 구형산에 의해서만 녹게 돼 있고 그 마감프케이의 인산을 주려면은 그 식물이 섭취하려면은 인산하고 기량작용에 의해서 마그네슘을 뭐 섭취를 못한다나 뭐 어쩐다나 그래요. 그래서 마그네슘을 더 첨가해서 넣어서 기량작용에서 보충자료로 넣은 것을 가지고 그 보충자료가 마침 이 마감프케이 비료에 어떤 결정적 영향을 주는 것처럼 그 성분을 주려고 그 마감프케이를 주는 것처럼 오인하는 경우도 우리 댓글에 보면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렇게 이렇게 얘기해도 안 되는걸요. 안 바뀝니다. 그래서 어쨌든 출란교실은 정확한 팩트를 전달하고자 제가 취재 결과를 말씀을 드린 것이고 하이포넥스사 코리아 지사장님의 그걸 인정한 멘트도 아니다. 그거 틀렸다라고 하시면 할 수 없는 거죠. 할 수 없는 겁니다. 자, 일단 거기까지 하고요. 봄이 되고 날씨가 따뜻해지고 이제 꽃이 다치고 새 이파리들이 나기 시작하면 병을 걱정하는 계절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유튜버 하시는 분들도 병에 대한 얘기를 시리즈로 올리고 있던데 사실은 우리가 이 병 문제를 얘기할 때 우리가 한 가지 딱 조심해야 될 거 빼놓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면 이 식물이라는 것이 있어요. 식물이라는 메커니즘 속에서의 병, 식물이 먹고 살고 자라는 메커니즘 속에서의 어떤 비료, 메커니즘 속에서의 재배 방법, 이런 것들을 논하고 그 안에서 출란의 특성에 맞게끔 이 다양한 방법들을 출란에 적용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마치 이 식물에 대한 메커니즘은 출란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인식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관엽식물에는 어떻게 해야 식물이 좋아한대 라고 하면 이건 관엽식물 얘기야. 출란에는 적용이 안 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물론 자라는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온도, 습도 이런 것들을 달리 맞춰주는 것은 당연하죠. 그러나 병이 오고 먹고 숨쉬고 살고 자라고 하는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같은 겁니다. 식물이에요, 난초도.
그래서 그 식물에서 오는 어떤 그런 전체적인 메커니즘 속에서 출란을 바라봐야 돼요. 그럼 얘기는 간단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식물이라는 것도 더 크게 보면, 생명이죠, 생물이죠, 생물체예요, 생명체입니다. 이 생명체에는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동물도 들어가 있어요. 동물과 식물의 메커니즘도 같아요. 제가 출란교실을 통해서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항생제도 병원에 가서 사람이 먹는 인구용 항생제를 그 물에 녹여서 식물에다 뿌려주면 효과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같은 메커니즘이에요, 이게. 예. 그 사람이 먹는 보약도 우려내서 식물한테 주기도 하고, 사람이 그 곰국 끓여 먹으면 뼈를 갖다가 잘 빼서 기름기를 빼가지고 잘게 부숴가지고 잘 숙성시킨 다음 그 뼈가루를 주면 철분 효과도 나오고, 예. 이게 다 똑같은 메커니즘이거든요. 단지 그 좀 다르게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관계가 없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병 얘기를 할 때는 근본적으로 식물은 동물하고 조금 다른 점이 바로 그런 부분들인데, 병이 오면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요. 병이 뿌리를 통해서 이 물관을 통해서 뿌리까지, 이 엽까지 쫙 몸에 번졌는데 그것을 약을 투여해가지고 치료를 해서 없었던 걸로 원상복귀를 한다?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예. 그래서 예방이 가장 중요한데, 이 예방은 약으로도 되지만, 된다기보다는 약으로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지만, 미미하다, 효과가. 중요한 것은, 먼저, 난초를 구매할 때 건강한 개체를 구매하는 습성을 들여야 됩니다. 예. 이게 첫 번째 시작이에요. 병을 예방하는 시작. 우리가 산에 가서 산채된, 산에서 잘 자라고 있는 출란을 캐갖고 와서 심지 않습니까? 잘 안 죽어요. 얘네들은 자연의 막대한 병과 충과 환경에서 싸워서 이겨내서 나온 종자이기 때문에 쉽게 병이 달라붙질 않습니다. 병도요, 약한 인자를 공격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구매를 할 때, 우리 출란을 전부 다 산에 가서 캐오지 않고 구매를 하지 않습니까? 구매를 할 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이 모촉이 병이 있는 데서 떼어냈는가, 또 한 촉씩 떼어내서 갑자기 세력이 약해져서 체질이 떨어뜨려가지고 병의 저항력을 약화시켰는가, 그리고 이것은 건강하게 2년, 3년 분해서 세력을 받아가지고 분해서 안착이 됐는가, 건강한 아닌가, 이런 것을 근본적으로 거기서부터 선별을 해 나가기 시작하는 것을 병을 예방하는데 첫 번째 관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촉씩 사지 말라 하는 것은, 그 한 촉이 문제가 있든 없든 간에 띄어내는 순간 체력은 떨어진다. 체력은 떨어지고 식물은 스트레스 받았고, 그러면은 병이 올 때 견뎌내는 힘이 부족해지고 등등 뭐 이런 이유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그런 게 없다 하고 건강한 벌브가 형성된 한 촉을 띄어냈다 하더라도 앞쪽이 이미 병이 온 그 병에 감염된 어떤 현상을 보이는 데서 건강한 촉을 하나 띄어내면은 그것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병이 전염됐을 확률이 상당히 많고, 또 그런 것을 눈속임하려고 띄어내는 사람도 일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심한다는 측면에서 건강한 출란을 구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자, 그렇다면 요 1번,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판매하시는 분들도 건강한 난초를 판매해야 되잖아요. 그럼 뭐 자기가 적어도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은 지켜보고 키워서 이거는 괜찮네 라는 확신이 있을 때 비로소 분해서 세력을 받는 걸 확인하고 그러고 판매를 해야 되는데, 의뢰품입니다. 그래가지고 또 사오자마자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판매해가지고 이거 죽었던데요? 그러면 전 잘 모릅니다. 그 전에 어땠는지 잘 모릅니다. 저는 그냥 받아서 팔았을 뿐입니다. 이런 무책임한 판매 행위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강아지를 하나 분양받더라도 그렇게 무책임하게 분양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기
자기가 다 키워보고 새끼를 받아서 건강한 건지 하다못해 샵에서 애완견 샵에서도 한 몇 달을 지켜보고 그리고 건강한 거 확인하고 이렇게 팔아야지. 병에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도 모르고 그냥 받아다가 팔고. 그래서 구매하실 때 이게 너무 촉을 한쪽씩 띄어내는 거 절대 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분해서 건강한 난초를 확인하고 사셔야 된다. 뿌리 상태도 또 확인을 하시고, 물론 건강하다면 뿌리 상태가 건강하니까 건강하겠죠. 그래서 일단 그러려면 신뢰죠, 신뢰. 난초를 거래하는 데서 신뢰가 바탕이 돼야 되고, 신뢰가 바탕이 된 분한테 구매를 하세요. 자, 두 번째, 약을 썼다는 것은 이미, 그러니까 사람으로 말하자면 뭐합니까? 코로나가 걸렸거나 암이 걸렸거나 뭐 류마티스가 왔거나 뭐 위염이 왔거나 위암이 왔거나 뭐 하여튼 병이 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병원 가서 뭐 방사능 치료를 하니 어쩌니 해도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또 부작용도 심하고, 이 출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거 건강한 난초로 구매했다면 전제하에 건강한 난초로 재배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사람이나 동물이나 식물이나 제일 중요한 게 먹는 거죠. 잘 먹여서 미량 요소까지 다양하게 섭취하게 해서 체질이 좋은 난초로 만들어내면 이 병 걱정은 50%가 삭감됩니다. 병이 안 와요. 우리가 출란을 키워보시면 여러분들 인정하시잖아요. 한 400분 키우고 있다. 그러면 병이 한두 분에 오는 거지. 400분 몽창 병이 다 와서 전멸하는 거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 뭐 왜 그 400분이 다 안 오는데 그 중에서 몇몇 분이 입마른 병이 오고 몇몇 분에서 뿌리 썩은 병이 오냔 말이지. 그게 병들이 딱 보기엔 만만했기 때문에 공격을 한 거. 공격을 했으니까 당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먹는 거를 충분히 주고, 그리고 이제 환경이죠, 환경. 청결하게 하고, 병이 오지 않게끔 깨끗하게 하고, 그리고 병이 오기 쉬운 환경을 만들지 않는 거. 예를 들어서 뭐 너무 습하게 한다거나, 바닥에 물을 뿌린다거나, 스프레이 막 이런 걸 해가지고, 너무 습하게 공중습도를 너무 높이면 그 수인성 병이라 그래가지고, 이 병도 물이 있어야 사니까 공격을 쉽게 할 수 있죠. 물을 통해서. 물 타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환경을 조성하지 않는 것이 가장 먼저고, 그 다음에 먹는 거 잘 먹여서 이 약을 굳이 쓸 필요 없이, 사람도 마찬가지죠. 잘 먹고 운동하고 튼튼해서 감기 안 걸리게 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이지, 비리비리 해가지고 맨날 골방에 앉아서 공부 안 하다가 병이 해마다 그냥 감기를 앓고 환절기마다 1년에 4번씩 감기를 앓는, 그러면 그 다음에 약을 투여하는 이 후 조치는 별 의미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동물은 워낙 강인하기 때문에 약 먹고 견뎌내는 것 뿐이지, 식물은 견디질 못해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냥 뭔가 오면은. 그래서 제가 이제 병이 오면은 뭐 구사리음병이 어떻다, 무슨 병이 어떻다, 이렇게 부분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도 있지만,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면 그냥 죽는 건데. 그래서 먼저 병이 오지 않게끔 하는 거를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병이 왔다. 그럼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다 하고도 그냥 무방비 상태로 있는 것보다는 그 농약병에 써져 있는 대로 7일 간격으로 살포하세요. 3번 살포하세요. 10일 간격으로 2번 살포하세요. 라는 그 주의사항을 그대로 따라서, 용법이나 용량도 그대로 따라서 방제를 해주면 금상첨화다. 금상첨화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100%가 다 해결되는 건 아니고, 금상첨화. 건강하게 키우는 난에서 플러스 알파, 뭐 이런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 플러스 알파 효과를 노리고 하는 것입니다. 병이 온 다음에는 늦습니다. 오늘 출연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